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 박스틸 전 미국 하원 의원을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화당 인사고요. 하원 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 자, 한국계 인사이긴 한데 좀 강경한 인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She'll stand strong against do-nothing Washington politicians and take on communist China, bringing back jobs. I am Michelle Steele. I approve this message because I let my record do the talking. 이분이 이 주한 미국 대사가 됐다. 근데 기고했던 사설이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그 당시 한국 지도부가 비핵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던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름 자체가 스틸이잖아요. 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예. 이름 자체가 강철이에요. 훔치다가 아니고요. 네네. 강철 STEAL이 아니라 EEL. 저는 훔친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 이름이 그냥 미셸 도둑인 줄 알았나. 강경파예요. 농담입니다. 네. 강경파인데 네. 이분이 몇 년생이냐면 55년생이거든요. 네, 55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0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70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분이 그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6.25 때 월남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그 미셸 대사라고 하겠습니다. 미셸 대사가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온 공무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미셸이 그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나왔어요. 대학도 일본 여대 나왔어요. 니혼 여대. 그러다가 1975년에 20살 때 그 미국으로 이민 가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어디서 살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산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왜냐하면 대학 그 다음에 MBA 이런 데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퍼다인하고 그 다음 USC라고 굉장히 명문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MBA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1년도인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스틸이에요. 남편이 강철이구나. 네, 남편이 강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래 미셸의 본명은 박은주예요. 박은주. 여기도 뭐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 네네네네. 그런데 남편이 쇼온 스틸이라고 변호사인데 81년에 결혼했으니까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정계 거물이래요. 그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미셸이 그 하원 의원을 두 번 했잖아요. 재선을 갖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질 때도 뭐 몇백 표 차이로 졌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 되기 전에도 선거를 다 이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4년에 재작년에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선거를 6번 연속 이겨가지고 뭐 선거의 여왕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미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아메리칸 퍼스트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어디 북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북한에서 내려왔다. 물론 미셸은 55년생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려온 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이북 출신이고 남편도 공화당이고 그런 그 성향이기 때문에 하원 의원 하면서도 주장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셸 이야기예요. 중국이 대만을 괴롭히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중국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거죠. 통일이라고 보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는 어디겠느냐. 그 다음 타자는 한국이다. 한국까지 이렇게 영향력권에 들어가면 그 다음 타자는 어디겠느냐. 그럼 일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미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셸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트럼프 독트린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는 미셸에 대해서 아메리칸 퍼스트 애국자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애국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한 미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미셸의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최초로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었어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뭐 남자 연방 하원 의원은 뭐 김창준 씨도 있고 뭐 몇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으로서는 최초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록 요번에 세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최초의 한국계 여성 주한미 대사예요. 이런 두 가지 그걸 갖다 했는데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에 뭐 사진으로만 보면은 그 뭐 그냥 그 굉장히 그 여성스러운 네, 그런 굉장히 분으로 부드러워 보입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강단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한미 동맹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의 그 제약이 되는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대처해야 된다.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이제 제2기 정권이 딱 출범했을 때 그때 주한미 대사로 올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미셸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셸이 주한미 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그러면 뭐 트럼프가 시킬 사람 시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란하고 전쟁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그 와중에 왜 한국 대사를 지금 지명을 했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공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한국의 새로운 정권 들어온 다음에 그거 보고 뭐 그 대사를 지명해야 되겠다 그 생각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가 벌써 6월 달이니까 10개월이 넘었다고요. 그래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2026년 4월 중순에 더군다나 지금 이란하고 그 전쟁이 뭐 휴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그런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러한 그 대사 지명을 지금 했을까? 그 시점도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북미 회담을 하려고 하나요? 북미 회담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어쨌든 미셸이 이전에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주한 미 대사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대사는 골드버그인가 그 뭐 콜롬비아 대사하셨던 분 뭐 그런 분들 조용히 있다가 이제 그 퇴임했는데 미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가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불만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 이란 전쟁하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기름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트위터 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왜 뭐 우리가 진짜 뭐 군대를 뭐 48,000명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한국을 지켜줬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왜 그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그런 눈치를 하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뭐랄까 열 받아가지고 그런 글을 올렸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외교 관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을 받아도 그렇죠. 팩트 체크는 하셔야죠.